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번 권리의 변경 등기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변경 등기 하고 있습니다. 변경 등기가 표제부에서 하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와 을구 쪽에서 하는 권리의 변경, 그리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은 다 마쳤고 이제 권리 변경 들어오는데, 자, 권리라고 할 때 물론 소유권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아까 이거 했지.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꼭 써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에 가고 채무자. 그다음에 근저당권에서 꼭 써야 되는 것은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 그다음에 전세권에서 꼭 써야 되는 것은 이제 전세금, 이거 꼭 써야 되거든요. 전세금하고 범위, 그다음에 기간 이런 거 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 바뀔 수 있죠. 채무자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당권 변경 등기한다고 해요. 이게 내용이니까.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근저당권 변경 등기. 전세권에서는 이거 다 바뀔 수 있거든.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 이렇게 이 각각 권리들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 권리에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변경이거든.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거기 봐보니까 자, 권리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란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된 실체 관계와 등기 기록상 기록을 일치시키게 한 등기입니다. 라고 이제 개념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읽었던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권리의 내용입니다. 권리 내용, 거기 동그라미. 권리 내용. 그러면 자, 이때 전세권의 전세금 증감,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감, 거기까지 이런 것들이 그 권리의 내용이라고.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 쓸 필요 없어요. 기본서에 다 내용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해당되는 그 권리에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칠판 보겠습니다. 이게 건물인데요. 건물인데 소유권을 A가 갖고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A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명의로 되어 있는데 A가 B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채권 최고액 3억에 설정해 놨다가 이 채권 최고액을 4억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1번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누구랑 누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겠어요? 자, 누구랑 누가 신청한다고요? 근저당권 설정자 A와 근저당권자 B가 공동으로 신청해가지고 1번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금액이 원래 3억이었던 것이 4억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1번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3억에 4억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4억이 3억짜리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부기 등기하고 종전했고 말소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봐보세요. 이거. 자, 1순위 근저당권이 3억짜리가 C한테 있어요. 근데 2순위 근저당권이 또 들어와 있거든. D한테 2억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4억으로 증액을 하는 변경 등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 4억으로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누구랑 누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겠습니까? 근저당권 설정자 A와 그다음에 근저당권자인 C가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그럼 1순위 금액이 원래 3억인 것을 보고 2순위가 들어왔는데 1순위 금액이 4억으로 늘어나 버리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익이 되겠어요?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불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 사람한테 손해를 안 주고 이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한테 손해 줘버리면은 그러면 누가 등기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손해를 안 주고 이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늘어난 금액을 이 사람보다 후순위로 해주면 그러면 D한테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후순위로 한다라는 말이 주등기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원래 금액 3억은 여전히 1순위로 남아있어야 되니까 3억 지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쓸 때는 4억이라고 써줘. 4억이라고 써주면 4억 전체가 3순위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금액이 3억이었다가 4억으로 바뀐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1억만 3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추가라고 쓰는 게 아니고 금액을 쓸 때는 최고액을 다 써버립니다. 바뀐 금액을 다 써주는 거예요. 오해하면 여기서 그럼 1순위 3억이고 3순위 4억이냐 그건 아니고 늘어난 금액만큼이 이제 3순위가 되는 거지. 자, 이 등기를 누구랑 누가 신청했다고요? A하고 C. 이때 D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가는 손해볼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죠. 이거 금액이 늘어나 버리면 이 사람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등기를 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길 수 있는 사람, 손해볼 가능성이 생긴 사람, 이런 사람 보고요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요 이 사람한테 손해를 안 주고 등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손해를 안 주고 등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주고 등기한다고요? 주등기로. 주등기로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후순위가 된다 뜻이야. 후순위가 된다. 이 사람보다 후순위가 된다 뜻이거든. 주등기가 되면은 그러면 얘한테 손해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A가 지금 돈이 진짜 필요하거든. 한 1억이. 1억이 정말 추가로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D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진짜 은행에서 지금 1억을 더 빌려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이 있으니까 추가로 돈이 안 나온다 그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나한테 승낙서를 좀 써달라. 승낙서를 써주면 1억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D가 아니 무슨 뭘 승낙해달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그럼 뭘 승낙해달라는 소리입니까? 늘어난 금액도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응? 늘어난 금액 있잖아요. 지금 1억 추가로 빌린다 그랬잖아요. 그 1억 추가로 빌린 것도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승낙을 해달라라고 D한테 막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D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참 사정은 딱하긴 한데 네 같으면 하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막 하도 사정을 해야 되니까 D가 뭐 그래 해주겠다 라고 승낙했다고 쳐봐요. 안타깝지 마음이 벌써.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금액 4억 있잖아. 바뀐 금액 4억. 이 4억 전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그러면 1순위 3억에는 지원해야지. 그래 바뀐 금액 4억이 1로 들어가죠. 그러죠?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사항은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4억 전체가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그냥 2억 이래 그대로. 이렇게. 자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처음에 이 등기할 때는 이 변경 등기를 누구랑 누가 신청했어요? 설정자하고 권자가 당사자로 신청했잖아요. 누가 아무도 없었지? 이해관계인이 없었다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부기등기하고 종전의권 말소해.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봐보면 지금 이해관계인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해관계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쥐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라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이해관계인 뜻이 뭐라고요? 쥐는 가만히 있는 데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그 말을 넣어야 된다고. 쥐는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신청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신청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뜻이야. 등기를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등기를 신청을 해.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손해보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인 뜻이 뭐라고요? 쥐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 이걸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얘한테 손해를 안 주고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 손해를 안 주고 등기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주등기. 그리고 종전의 내용을 지워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그 거의 승낙서 써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해냈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받으면 야, 너 정말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승낙서 받아온 놈한테 유리하게 해주겠지. 그게 뭐가 유리한 거라고요? 부기등기 해주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부기등기 하는 게 유리한 거냐?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승낙서를 만약에 받아왔다 그러면 부기등기 되는 거라고요. 부기등기 해가지고 이게 금액을 써주면 이 금액 자체가 원래 순위를 그대로 갖게 되기 때문에 승낙서 받아온 값을 하는 거지. 말 이해되셨습니까? 부기등기 할 때는 정제를 거 지운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봐봐요. 지금 저당권자 이 C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변경등기가요. 주등기로 된 게 더 좋은 거예요? 부기등기로 된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부기등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이상한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부가 주보다 좋은 걸 본 적이 없다. 항상 주가 좋았지 부가 뭐가 좋더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더 못하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 그럼 승낙서 받아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을 해냈지 말입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걸 해냈다니까 그럼 고생했다고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게 뭐라고요? 그게 부기등기인데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항상 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아오면 주등기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버리는 거 여기 나올 때마다. 그건 주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보듯이 주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기등기를 해놔야 원래 순위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원래 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승낙서 받아오면 얘 썼다고 좋은 거 줘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부기등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승낙서를 받아오면은 부기등기 하는 거고요. 이해관계는 있는 상태에서 승낙서를 못 받았어. 그러면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관계는 있을 때 그 권리의 변경등기는요. 대부분이 주등기로 되겠어요? 부기등기로 되겠어요? 대부분 주등기로 되지. 대부분 거의 99% 주등기로 될 거예요. 누가 써주겠습니까? 승낙서 이거. 내가 진짜 필요해서 정말 어려워서 1억을 추가로 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더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더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승낙서 더 안 써주지.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금방 떼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써주겠냐고 이걸. 근데 그 난간을 뚫고 받아버렸다고. 그럼 좋은 거 해라 라고 하면서 좋은 거 뭐라고요? 이때 주등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 본인 생각을 바꿔야 돼. 선생님 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이 잘못됐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러면 안 돼. 거기 봐요 밑에 권리 변경.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등기 실행 보니까 부기등기 권리 변경등기 실행하는 데 있어. 자, 줄칩니다. 등기사항 이해관계 없거나 이해관계 있더라도 그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동그라미 쭉 줄쳐놓고 좀 줄쳐놓고 부기등기. 이해관계는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승낙서를 받아오게 되면은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다만 자, 이때 변경 전에 등기사항을 말소합니다. 줄치세요. 변경 전 등기사항 말소한다. 그걸 여러분 왜 말소합니까? 변경 전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이유. 아까 여기서 4억이라고 이제 부기등기 했잖아요. 그 종전에 3억을 말소하잖아. 말소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글이 들어가라고. 바뀐 4억이 3억짜리로 들어가라고 지우는 거예요. 대체되는 거지 대체. 3억이 4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대체하려고 지워주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보시고 자 주등기. 등기사항 이해관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첨부하지 못한 때 줄쳐요 거기.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 그때는 이해관계인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로 한다. 여기서 주등기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등기가 된단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후순위야. 후순위. 이렇게. 자 그랬을 때는 변경 전 등기사항을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밑줄. 변경 등기사항을 말소하면 안 된다. 냅둬야 된다 그 말이지.
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말 되게 중요하고 올해도 시험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와. 권리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그 승낙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주등기 할 거냐 부기등기 할 거냐 요것은 되게 잘 나오고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럼 이제 이해관계인이란 게 뭐냐라고 이제 박스 안에 써놨는데 이해관계인.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제 3자란 등기 기록 형식상 자, 줄 쳐놓으세요. 등기 기록 형식상 손해볼 염려 있는 자를 말한다. 거기 밑줄. 등기부에서 손해볼 염려 있는 자. 아까 저는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인데 사실 지는 가만히 있는 데가 더 효과적이야. 이걸 저만 보는 책이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지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근데 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쓴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자 그가 근데 이 경우에요. 그자가 실제로 손해를 받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이 한 30억 해요. 30억짜리 건물이야. 그런데 1순위가 3억이 있고 2순위가 2억이 있어. 그런데 1순위 금액이 4억으로 증액된다 그래요.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여러분 1순위 금액이 3억이 4억으로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요. 이 2순위 저당권자 D가 어떻게 손해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1순위 금액이 1억이 늘었다 치면 손해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실제로 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배당을 못 받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30억짜리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낙찰률이 떨어져도 3분의 1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받을 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가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적어도 1순위 금액이 늘어난다면 위험도는 0.01%라도 늘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0.01%라도 늘어난단 말이고 위험도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손해를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볼 위험성, 손해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게 이해관계의 뜻이에요. 지금 방금 실제로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의미라고. 이해됐죠? 네. 그렇게. 다음에 예를 들어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까? 예를 들어. 읽었습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설명해 놓은 거지요. 이거 아까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증액됐을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었는데 2순위가 2억이었잖아요. 만약 1순위 채권 최고액이 1억으로 준다면 1억으로 주는 이 병역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 변경 늦게 할 때 중간에 사람 끼어있다 해서 무조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뜻이 뭐였어요? 아까 이해관계인 뜻이 뭐였나요?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이었죠.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 그런데 1순위 금액이 줄어버리면 2순위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염려가 아닌 게 아니라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게 3번이에요. 3번. 채권 최고액이 3번은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감액된 거지. 그럴 때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런 말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 권리의 변경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권리의 변경은 주등기로 하겠냐 부기등기로 하냐 핵심이에요. 그거 아예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럼 부기등기. 있긴 한데 승낙서를 받아왔어. 와, 그거 어떻게 받아왔어요? 고생했네. 좋은 거 가져라. 그 좋은 거가 뭐라고요? 부기등기. 못 받아왔다. 거의 정상적인 경우는 못 받을 거예요. 그럴 때 뭘로 하는 거라고요? 주등기. 그때 주등기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부기등기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주등기 한다라는 말은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가 된다. 부기등기 한다라는 말은 이해관계인 등기보다 선순위가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칠판 보세요. 여러분 등기 명의인 뜻이 뭔가요? 자, 등기 명의인 뜻 그대로 읽으라 그랬죠. 그대로 읽으니까 뜻이 뭐가 돼요? 등기에 명의 있는 사람, 등기상에 명의 있는 사람, 등기상의 권리자. 등기상의 권리자를 등기 명의.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지금 등기 목적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거든. 이걸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인 100원만. 이렇게.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명의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인 이렇게 말하거든. 그때 여기 이 등기 명의인을 표시할 때 등기 명의인이 누구다라고 표시하거든. 그 표시할 때 그때 보면은 여기에 자, 성명 씁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쓰지요.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 다음에 주소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고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등기 명의인을 표시할 때 뭘 써서 표시했다고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뀝니까? 바뀔 수 있죠. 개명했어요. 개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백두만이가 된 거예요. 그럼 백두만이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이게 본명이 바뀐 거거든. 그럼 등기부상에서는 원만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름이 두만으로 바뀌었으니까 후발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 이때 변경 등기를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신청해야 되죠. 왜요? 등기관은 얘가 개명됐는지를 알 수 없거든. 그때 신청할 때 상대방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없나요? 없지. 그러니까 이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 명의인 단독 신청해가지고 이제 이등기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1번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효력이 없어져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름만 105만이가 102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2만이가 이 원만이자로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라고 원만이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 부기 등기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부기 등기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어? 부기 등기 지금 보니까 어떤 경우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감이 올라가는데 꼭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까? 어? 부기 등기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지금 대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그 등기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때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이 원래 자료로 들어갈 때 그때 지금 부기 등기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죠? 소유권 아닌 걸로 이전할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권리 변경할 때 금액 늘어나면은 원래 등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금액만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여기도 1번 등기 그대로 효력 살아있는 상태에서 권리자 이름만 바뀐 거거든. 그럼 바뀐 이름 올라가라고 지금 지워주는 거고. 아 이럴 때 부기 등기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짝 지금 감이 올랑 그러잖아요. 그렇지? 말은 못하더라도 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했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등기 명의라는 말을 일단 아시고 등기 명의 등기상에 명의 있는 사람이니까 등기상의 권리자 그 등기 명의를 표시할 때 쓰는 게 세 가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 중에 뭐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럼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등기. 근데 그 바뀐 사실 소유자가 몰라 등기관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등기 명의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거든. 그럼 단독 신청. 그럼 신청해가지고 등기가 실행이 돼요. 실행될 때는 항상 부기 등기합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100% 부기 등기예요. 그리고 종전의 걸 지워. 그래야 바뀐 내용이 올라가거든. 이렇게 보세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란 등기 명의인을 표시하게 한 사항으로서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줄칩니다. 거기 3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개. 이것이 바뀌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겁니다. 2번 단독 신청 봐보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명의인이 동그라미 쳐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밑줄. 4번 자 등기 실행 내려오세요. 4번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한다. 항상 부기 등기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변경 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밑줄. 방 읽은 거. 종전의 거 지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좀 봐봐요. 이거 봐보면 이게 1988년도에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는 부동산의 소재가 바뀌었다 그랬거든. 소재. 근데 이거 뭐도 바뀌게 돼요? 이 등기 명의인에 뭐가 바뀌게 돼요? 주소가 바뀌게 되지. 그러죠? 이 등기 명의 주소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등기 명의인의 주소 또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소잖아요. 이게 바뀐다는 사실 등기관이 알거든. 그러니까 이때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직권으로. 그래서 여기 접수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어. 이렇게. 자 거기 3번에 직권 변경 등기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3번 안 읽었거든. 3번 안 읽어봐요.
여러분 3번 이거 좀 전에 봤던 내용 같지 않아요? 그죠? 봤던 내용이죠. 봐봐요. 행정 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밑줄 치고 거기 밑줄.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 있는 걸로 본다 밑줄. 변경 등기 있는 걸로 본다 밑줄 치고. 이 경우에 등기하는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직권으로부터 줄 칩니다. 직권으로 등기면에 주소 변경 등기 할 수 있다. 그 줄 쳐요. 자 거기서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 형광 배치를 합니다. 거기. 그리고 바로 앞 페이지 가봐요. 바로 앞 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 가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거기 좀 읽어봐요. 똑같은 말이 써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군데만 다르잖아. 앞에는 뭐라고 돼 있고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돼 있고 뒷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이라고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 그때 칠판 좀 봐보세요. 이 소재 지번하고요. 소재 지번과 주소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소재 지번과 주소는 같은 말이 다른 말이다.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라 그랬죠? 소재 지번은 뭘 표시하는 거고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고 이 주소는 뭘 표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표시하는 거라고 등기 명의인. 이거 같다고 생각해 버리면 큰일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그때 지적법에서 지번을 설명할 때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혹시 들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런 걸 또 언제 말했다 그러지? 2주만 기다려주세요. 2주 뒤에 이거 또 해. 우리 지적법 첫 주에 가면 지번 들어가거든. 첫 주? 그때 가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소재 지번과 주소는 다릅니다. 근데 왜 같다고 오해를 합니까? 그거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난 분들은 들어보면 저 말이었구나. 그 사이에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온 분이 계시잖아요. 지적법 첫날 할 때 안 왔던 분들. 그분들은 이제 처음 듣게 되지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첫날 왔는데 기억이 안 난 분들이 있어. 계속 잘 다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이 나온 것 같지만 앞에는 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했냐. 이게 바뀌니까 그래. 이게 바뀌니까. 근데 뒤에 것은 왜 등기명의 주소 변경이라 했냐. 요게 바뀌니까 그래. 요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구분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 등기를 마쳤어요. 변경 등기는 이게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다가요. 변경 등기가 관여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연결됩니다. 변경 등기는 모든 권리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정 등기로 가는데 이 경정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야. 이 경정이라는 말은. 근데 칠판 봐봐요. 아까 말했지만 이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는 시점만 달라요. 시점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할 때 고쳐 쓰는 등기거든. 근데 처음부터 발생한 불일치냐 나중에 발생한 불일치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이. 어차피 세탁기 고장 났는데 조금 소리가 나거든. 처음 사왔을 때부터 소리가 나는 거랑 내가 쓰다가 소리가 나는 거랑 지금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왔을 때 소리가 났든 쓰다가 소리가 났든 간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같은 걸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볼 때 이 변경 등기 종류가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거 경정으로 바꾸면 돼.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갑과 얼구 쪽에서 권리의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리의 경정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 했잖아요. 그거 경정으로 바뀐 거예요. 기본적으로 변경 등기 내용과 경정 등기 내용은 중복돼요. 중복되는데 물론 차이가 나는 게 아예 없진 않아. 있긴 해. 근데 굳이 뭐 그까지 볼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일단 개념이 제일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개념을 구분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세요 거기 경정 등기. 등기 사항의 일부가 실체 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 있을 경우에 이걸 일치시키 한 등기를 말한다. 줄쳐놓으시고 거기. 자 그럼 여러분 읽었던 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은 어딘가요? 일부. 일부라는 말과 원시적.
거기 동그라미 일부 원시적. 일부 원시적. 이런 원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등기를 딱 하는 순간, 등기관이 딱 기록한 순간부터 잘못돼 버린 거야. 딱 쓸 때 순간 잘못된 거.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원시적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원시적이라는 개념은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부터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생략할 거고요. 바로 말소등기 내려가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말소등기라는 것은 등기 기록에 써진 것과요 실체 관계가 얼마만큼 불일치하는 거라고요? 전부. 근데 그럼 처음부터 전부가 불일치해야 됩니까? 나중에 전부가 불일치해야 됩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럼 생각해봐요. 세탁기를 사왔는데 처음부터 작동을 안 해버려. 아예 망가져버린 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반품하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쓰다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작동 안 한 것은 원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나중에 쓰다가 고장이 난 것은 후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작동을 안 한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둘 다 못 쓰는 거야. 처음부터든 나중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 물려야지.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소. 말소 등기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 처음이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전부가 다 불일치할 때 그냥 지우는 등기다. 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등기 여러분, 근데 제가 세탁기를 설명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까? 쓸데없이 그런 걸 갖고 예를 든다고. 제가 처음 지금 설명하는 거 세탁기 설명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왜 세탁기를 내가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어. 근데 왠지 아침에 지금 세탁기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 도움이 되세요? 전혀 안 돼. 도움이 되세요?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돼요? 됐으면 좀. 선생님 기왕 세탁기보다 비싼 걸로 하지? 이렇게 손은 들어주면 그렇게 좋으세요? 자, 보세요. 말소 등기. 기존 등기상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줄쳐놓으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 읽었던 그 문장에서 제일 핵심 되는 표현은 뭐가 되나요? 전부예요, 전부.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러니까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전부거든. 이렇게 넘겨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말소등기 요건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셔야 되거든. 자, 말소등기 요건의 첫 번은 1번은 됐고요. 2번. 자,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칠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이었습니다. 원래 갑 소유 건물이었는데 이게 을한테 매매로 이전이 돼요. 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한테 지금 이전됐거든. 그리고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으니까 을이 소유권자로서 여기 병한테다가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한 2억짜리를 설정해 줬다. 근데 이렇게 된 상태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매매가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103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법에서 민법 103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잖아요. 절대적 무효의 대표적인 그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구분하죠. 절대적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등기에 말소를 구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번 소유권 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을이 설정했던 이 저당권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이게 지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니까 말소해라라고 했을 때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 을이 설정한 저당권 어떻게 되겠냐고. 지워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을은 아무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뭔 권리를 설정해 주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갑이 을을 상대로 103조 위반 이걸 말소를 한 다음에 이것도 지워져 버려요. 근데 이번 이 말소 등기를 누구랑 누가 신청해요? 누구랑 누가? 갑과 을이 신청하겠지. 갑과 을이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던 병,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거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다른 놈들이 말소 등기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뭐라 한다고요? 이해관계. 그럼 이렇게 자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는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승낙서를 받아와야 돼요. 승낙서 안 쓰려 그러면은 소송에서 판결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걸 받아와 가지고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지. 만약에 승낙서 없이 말소 등기 신청한다, 각하예요. 각하대법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소 등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 생각해요? 제가 쓰겠냐고. 쓰겠어요? 그러면 안 쓸 수 있겠어요? 쓰기 싫다고?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예요.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선의 무과실이라도 보호가 안 돼. 보호가 안 돼요. 그럼 보호가 안 된단 말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승낙 의무 있다는 소리야. 이게 승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103조 위반이라면, 만약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그렇게 달라지겠지만은 이게 진짜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은 아무리 얘가 억울하겠지만 선의 무과실이라도 승낙을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억울해서 도저히 내 손으로는 못 쓴다. 그럼 소송 들어가는 거지. 갑이 승낙하라고 소송해가지고 이기는 거죠. 판결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말소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이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이게 좀 전에 봤던 권리변경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권리변경에서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날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등기를 해줍니다. 안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해관계인보다 선순위로 되냐 후순위다 그 말이에요. 이해관계인한테 손해 안 주고 하는 게 주등기인 후순위가 되는 거고, 만약 이해관계 때 승낙서를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선순위로 부기등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은 승낙서가 있든 없든 등기를 해요. 다만 순위가 문제될 뿐이라고. 다만 이 말소 등기 있죠. 말소 등기는 승낙서가 없으면 아예 등기를 못해. 안 해줘버린다고 아예. 이건 지워지냐 마냐 문제예요. 지워지냐 마냐. 권리 변경은 순위 문제지만은 이 말소 등기는 이게 순위가 아니라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거든. 그래서 승낙서가 있으면 해주고 뭐 없으면 각하시킨다고.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소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1번, 2번만 말소 신청하겠습니까? 요 저당권도 말소 신청하겠어요. 이것만. 얘는 뭘 승낙을 했겠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무슨 준비요? 죽을 준비요. 승낙을 하면서 이미 아는 거야. 나는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게 승낙 끝까지 안 해가지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졌단 말이 지면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들어오잖아. 이게 들어오면은 얘는 이미 얘한테 조치는 끝났구나라고 등기관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2번만 말소 신청하는 거고요. 이해관계 느낀 직권말소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말소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때 말소 등기하는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있는 경우에 그자의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했는데 틀린 거야.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2번 이해관계는 3자가 있는 경우에 3자가 승낙이 있을 것 그래가지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이제 3자가 있을 때는 3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줄 치세요 거기.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때는 3자가 승낙이 있어야 된다. 줄 쳐놓으시고 자 승낙 승낙을 첨부하지 않고 등기 신청하면은 각하됩니다. 각하된다 동그라미. 등기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각하된다. 거기에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자 해당하는 경우 읽어보세요. 해당하는 경우. 읽었습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은 설명했던 내용이죠. 해당하는 경우만 읽고 있죠 지금. 안 하는 경우까지 다 읽고 있어요. 해당하는 경우 넘어가 되겠어요. 이 내용. 갑에서 을로 이전 듣기 돼 있고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을명이 소유권 듣기 말소하는 데 있어서 저당권자 병 이해관계인 됩니다. 이 말이라고. 칠판 보시고 자 갑이 1순위 저당권을 을한테 설정했고 2순위 저당권을 병한테 설정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한다고 쳐봐요. 이 말소 등기를 누가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설정자 갑과 권자 을이 신청하죠. 그때 가만히 있던 병 이 사람 이해관계인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좋아지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 때문에 손해보게 생긴 거잖아요. 손해보게 생긴 거. 얘는 근데 이익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아닌 거지. 그죠? 반대로 자 2번 등기를 말소 한번 해볼까요? 이 말소 등기 누가 신청합니까? 갑과 병이 신청하지요. 그때 가만히 있던 을 어때 이해관계인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안 되나요? 상관이 없어요. 뒤에서 무슨 일이 있든 상관이 없다고. 상관없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야.
그럼 이해관계는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라고요? 이게 원래 이해라는 말은 이익이나 한자 안 쓰는데 해자 어떻게 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여기까지만. 한자를 너무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어. 한글로, 익숙한 한글로. 이게 뜻이 뭐예요? 이익이나 손해와 관계가 있는 사람. 이게 이해관계의 뜻이거든. 너는 이해관계도 없는 놈이 빠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야. 근데 원래 이해관계라고 할 때는 이익과 손해란 말이에요. 이익과 손해.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 그게 아니야. 그냥 손해. 이익 보는 쪽은 이해관계가 아닌 거지. 이게. 알겠죠?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금 제가 두 개 설명한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두 개 설명한 거야. 그러면 자, 그럼 말소등기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할 때 어때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봐보면 지금 2번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신청한다고 칩시다. 2번 등기. 요거. 그럼 이게 말소등기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혼자 말소 못 하잖아요. 누가 협조해 줘야 돼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말소해달라 요구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협조 안 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소송하지. 그 소송에서 이기면 갑을 뭐라 그래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처음에 갑이 단독으로 신청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쳐봐요. 그럼 말소해달라고 신청할 건데 그럼 누가 말소해달라고 신청할까요? 이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보존 등기 명의.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도 소유자지만 보존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소유자예요. 보존 등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거기 말소 등기 절차 보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 일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그런데 단독 신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독 신청 봐보니까 그게 판결이 나오고 판결 동그라미 치고 판결 받아가지고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맨날 했던 거지요.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 말 안 들면 소송해가지고 판결 써가지고 단독으로 한다. 공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거기 줄 치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에 들어올 때도 단독이지만 말소할 때도 단독이다. 말소할 때도 단독이다. 여기까지. 3번은 됐고. 근데 여러분 칠판 좀 봐보세요. 말소 등기를 꼭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있어서 지난주에 등기법 제29조가 각하사유라 했죠. 그렇죠? 각하사유 11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11가지 각하사유에 해당할 땐 등기를 안 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 등기를 해버렸어. 해버렸을 때 그 효과 어떻게 됐습니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실행했을 때 그 등기 효력 어떻게 된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1, 2호 위반 등기하고 3호 이하 위반을 나눠서 1, 2호 위반은 하자가 중대한 거라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3호 이하 위반으로 기록이 돼 있을 때는 실체관계랑 부합할 때는 유효가 돼버려. 유효가 돼버리니까 직권말소를 못한다. 기억나지요? 그렇게. 이게 지금 그게 나오거든. 직권말소 1번 봐보니까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가 29조 1호, 2호에 해당 것임을 발견. 줄쳐요 거기. 법제 29조 1호, 2호 거기.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등기법에서 다른 건 몰라도 29조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29조 1호, 2호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29조가 뭔지를 몰라버려. 그래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뭔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등기법에서 몇 조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게 29조예요.
민법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103조 위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듯이 등기법에서 딱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 29조라고. 그러니까 29조가 각하사유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권말소 되는 것이고. 자, 이거 말한 거고요. 오른쪽에 2번 한번 좀 읽어봐요. 2번. 다 읽었습니까? 아까 봤던 거 기억나세요? 칠판 봐보세요. 이거. 갑이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넘겼고 소유권자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2번 듣기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2번이 말소가 돼버리면 을이 설정했던 저당권도 같이 무효가 돼. 말소 대상이 돼버린다. 근데 병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과 을이 말소하는 바람에 지금 손해보게 생긴 이해관계이잖아요. 그럴 때 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자한테 승낙서를 받아와야 된다. 그 승낙서를 받아와가지고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는 그때는 뭐만 신청한다고요? 2번. 이해관계인 등기는 따로 말소 신청을 안 한다. 안 해도 그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이때 승낙서를 쓰면서 또는 재판에서 지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준비됐다 라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4번 말소 등기 어떻게 실행할까를 보겠습니다. 칠판 봐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3번 등기, 2번 등기를 말소, 여기 봐요. 2번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럴 때는 자, 주등기로 3번이라고 써요. 3번이라고 쓰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고 해당 등기를 이렇게 지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2번이 말소 등기예요? 3번이 말소 등기예요? 자, 몇 번이에요? 여기 말소라고 썼죠. 이게 말소 등기인 거예요. 말소 등기는 어떤 등기를 말소하든 간에 항상 주등기로 몇 번을 말소하겠다고 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등기를 다 지우는 거야. 이게 말소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말소 등기는 항상 뭘로 하라고요? 주등기로. 몇 번을 말소하겠습니다라고 쓴 다음에 해당 등기를 다 말소시키면 그게 말소 등기하는 방식이라고. 말소 등기는 100% 주등기로 합니다. 보세요. 거기에 실행. 말소 등기는 주등기를 말소하든 부기등기를 말소하든 항상 주등기다. 항상 주등기 동그라미. 항상 주등기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거기서 말소의 등기를 한 후 그 줄쳐요. 말소의 등기 한 후. 말소의 등기 한 후 거기까지만 줄치고 이게 말소 등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한다. 밑줄. 해당 등기 말소하는 표시한다. 거기에 자 431페이지 와봐요. 431페이지. 거기 봐보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 기록내라고 써진 거 있어. 있어요. 431페이지. 지금 1번하고 1-1번 다 지워져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지웠냐 봤더니 2번을 봐봐. 2번.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나요? 등기 원인은 해지야. 등기 원인 해지라고 써 있죠. 해지 약정한다 그러는데 자 그럼 여기서요. 말소 등기가 2번이 말소 등기입니까? 1번이 말소 등기입니까? 어떤 게 말소 등기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책장이 넘어간 소리가 나지? 431페이지. 자, 431페이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번 어떤 게 말소 등기라고요? 2번. 2번 봐보니까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말소 등기라고. 그럼 말소라고 써진 거 동그라미 쳐봐요.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지금 말소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걸 말소 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1-1번 봐봐. 1번. 저당권 설정이라고 돼 있죠. 설정 동그라미 쳐봐요. 이걸 보고 설정 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설정 등기. 1-1번 봐보니까 1번 저당권 이전이라고 돼 있죠. 이전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전 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을 봐보니까 말소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말소 등기라고. 주등기, 2번 주등기를 말소 등기를 했잖아요. 그 해당 등기를 다 지운다고. 이렇게. 이게 말소 등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항상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자, 돌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말소 등기 마쳤고 그 4번하고 5번은 간단히 개념만 설명하고 쉽게요. 이제
자, 4번과 5번은 개념만 간단하게 말하고 쉬겠습니다. 말소등기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소등기는 공부하실 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 전부가 불일치할 때 하는 게 말소등기다라는 개념 잡고, 근데 말소등기 할 때 보면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때 그 사람한테 승낙서 가져와야지. 만약에 없는 상태로 신청하면 각하된다. 근데 승낙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이해관계인 등기는요, 따로 별도로 말소 신청 안 해.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 말소돼요. 이렇게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만 해.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쓴 다음에 해당되는 등기를 지우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멸실등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동산을 위한 등기 기록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지금 멸실됐다라는 말은 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부동산이 다 멸실됐다는 뜻이겠어요? 등기부가 멸실됐다는 뜻이겠어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싹 다. 부동산 전부가 다 소멸해 버릴 때 그때 멸실 등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부동산이 없으니까 등기 기록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멸실 등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건물을 이만큼 잘랐어. 부동산 일부가 멸실됐어요. 그럼 무슨 등기 하겠는가? 자, 여러분 생각을 말해봐요. 이게 자, 이만큼 잘랐어? 그럼 이 건물은 남아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등기부를 없애버리면 안 돼. 등기부를 없애버리면 안 되고 등기부 계속 사용해야 되거든. 그런데 원래 있던 거에서 뭐가 바뀌어요? 면적이 바뀌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하긴 하는데 무슨 변경을 해야 돼요?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 어느 쪽을 고쳐야 돼요? 표제부. 그래서 부동산에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참고로요, 일부 멸실 등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부 멸실 등기라는 말은 없어. 어때, 말 알겠죠? 해석해 보시면, 자, 멸실 등기 보세요. 토지, 함몰, 포락 또는 건물의 소실, 붕괴 등으로요. 자, 그 다음 줄칩니다. 한 개 부동산 전부가, 거기 밑줄 치. 한 개 부동산 전부가, 부동산 전부 동그라미 치고, 물리적으로 소멸했을 때 공시하는 등기를 말하거든요. 멸실 등기가 끊고. 부동산 일부가 멸실됐을 때 줄쳐요. 거기 부동산 일부가 멸실됐을 때 줄치고, 그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변경 등기. 구체적으로 무슨 변경입니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경 등기 한다 이렇게 책에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앞에다가 변경 등기 종류 세 가지였잖아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권리의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반드시 구분해야 돼. 그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변경 등기 이래버리면 실력 안 늘어요. 반드시 뭐가 바뀌는지를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떨 때 건물을 많이 자릅니까? 도로 확장. 도로 확장할 때 그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건물 있잖아요.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영등포 이쪽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2003년도에 제가 강의 막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성신여대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학원이 하나 거기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정릉동에 아리단곡에 뭐 이런 데 있어요. 거기 도로 확장할 때 건물 많이 잘랐어요. 그때 그 도로 확장하면서 건물 많이 자르더라고요. 그럼 직접 본 거야, 제가.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럼 건물 어떻게 자르나요? 톱으로 잘라요. 톱으로. 그라인더 이런 걸로 갈아가지고. 여튼 자른 경우 있다라는 거. 말소 회복 등기 이것만 하고 쉴 텐데 칠판 보세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요 그대로 말해봐요. 그대로 다른 거 넣지 말고.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등기.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있잖아요. 등기를 말소했다라는 말은요 이미 지웠다는 뜻이야. 효력이 없어서 지웠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게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그건 아니야. 원래는 말소됐잖아요. 그럼 못 살리는 거예요. 고장나서 버렸는데 그냥 버리는 거지 그건. 근데 그 말소가 만약에 부적법하게 됐다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살려낼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 봐봐요. 거기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돼서 이걸 말소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등기다라고 말 나오잖아요.
지금 이 개념에서 꼭 들어가야 될 말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부적법하게요. 부적법하게. 적법하게 말소가 될 때 회복을 못 구합니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중요한 부기등기와 가등기를 3교시 때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냥 못 가게 잡아놓는 거예요. 가등기 중요하다 이러면서. 쉬었답시다.